지난 시간에 그 사은 사상이 나오게 된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전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서요, 항상 이런 그 교리와 교법, 이것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 또 대종사님께서 이제 설해 주신 그 시대적 배경, 또 사회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은 훨씬 그 본의를 이해하고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천지연의 그 피연의 강령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연의 조목부터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십시다요. 이제 피연의 강령에서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천지에는 8가지의 도가 있고 그 도가 운행됨에 따라서 이제 덕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천지 8도에 대한 말씀을 강령에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그 피연의 조목, 그 천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들에게 위력을 나툰다 그랬죠. 위력을 나툰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대시주의 위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시주. 그래서 주기만 하는 은혜라고 그랬죠. 그런 위력을 이제 베푸는 건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천지가 어떤 피연을 우리들에게 위력을 베푸는가, 그 조목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요. 첫째는 하늘의 공기를 통해 가지고 위력을 놔두시죠. 하늘의 공기.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전에 지금 일상 법어 얘기할 때 안입이 서신이 하고 코 하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뭐라고 제일 먼저 코는 뭐 하는 역할을 하느냐 했더니 나 냄새 그랬어요. 기억나는 거 모르겠네. 냄새 그랬더니 네, 코가 하는 위력은 역할은요, 냄새가 주 역할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 호흡을 통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코의 역할은요. 자, 그럼 호흡은 뭐냐? 이제 하늘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 이 공기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생명 보존의 첫째 원칙이에요.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이 공기가 그 생명을, 모든 그 생명들이 말이죠,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첫째 조건이 뭔가 하면 이 공기다, 이 말이죠. 공기. 그래서 천지는 말이죠, 이 공기를 그냥 무상으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주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요사이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생겨납니다. 뭔가 하면요, 미세먼지. 그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이 미세먼지. 이것은 뭔가 하면요,
인간들의 생활, 그러니까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나타나는 그 자연계의 그 재앙이고 현상이거든요. 그것이 뭔가 하면 미세먼지다. 그래서 미세먼지장. 그다음 또 하나 또 이제 요새 우리한테 계속 대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황사. 황사. 이것도 이제 바람이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흙먼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은. 근데 금년에는 우리가 황사가 많이 올 것이라고 예보는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사에 대비하는 그 가게들에서 황사를 방지하는 그 물건들을 많이 사재해 놨대요. 근데 금년에 황사가 별로 안 와버렸대요. 그래갖고 망해버렸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요새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 전부 다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공기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요.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 하늘의 공기는요, 이 맑은 공기, 그런 게요. 참 맑은 공기. 이것을 천지는 말이죠, 무상으로 모든 생명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요새 이제 우리 건강에서 많이 모두 이제 얘기하는 말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대두되는 얘기들이 많이 대두돼요. 이 말이요. 뭐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이 풍욕. 풍욕이 뭐예요? 이 바람 목욕하는 것이거든요. 내 옆에 사는 교무가 한 사람이 그 풍욕하는 그 매뉴얼을 내 휴대폰에다가 딱 입력을 시켜주고는, 지금은 담요를 벗으십시오. 그 이제 담요를 조금 있다가 뭔 말 하다가 지금은 담요를 덮으십시오. 하면 또 덮고. 그렇게 하루에 30분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귀찮게 하는지요. 그래서 하라고 해서 지금 몇 번 하다가 그냥 쳐버렸어요. 지금 그건 안 해요. 그게 할 시간이 별로 그렇게 이제 나한테 적당하게 지금 와지질 않으니까 이제 그래 안 하는데, 저 풍욕. 그래서 사람이 말입니다, 이 자연의 공기와 인간의 피부 있죠. 피부가 서로 아주 살갑게 맞닿아져야 돼요. 맞닿아져야 된다. 그래서 춥다고 해가지고 옷을 계속 많이 껴입으면 껴입을수록 뭔가 하면요, 바람하고 우리 몸하고가 차단되죠. 옷을 많이 껴입으면 껴입을수록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풍욕 잘합니다. 사실은요, 잘해요. 왜 잘하는가 하면요, 겨울에도 제가 내복을 안 입거든요. 여러분들 내복 안 입지? 입어? 큰일 났네. 벌써부터 입으면 어쩔까. 그래서 내가 부산에서 교구장 할 때 말입니다, 어느 교도님이 그래요. 술집에 가면은 여자분들이 말이죠, 옷부터 이렇게 밑에 하체부터 만져본다네. 그걸 뭐 때문에 만져보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내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확인하려고. 그래서 내복을 안 입었으면 젊은 사람이고, 내복을 읽었으면 노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부터 만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공기와 인간의 피부는 말이죠, 이것이 차단되면 차단될수록 건강에는 나빠지는 거예요. 삶의 조건에서부터 자꾸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안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옷은 말이죠, 가볍게 입어라.
가볍게 입어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마음껏 우리가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게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공기를 말입니다. 천재의 피연의 종목에 말이죠. 첫째 종목으로 하늘의 공기를 내주신 거예요. 대단히 그 중요한 이제 우리가 시사점을 이런 데서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연 상태 속에서 공기가 자꾸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인간의 삶의 터전들은 자꾸 황폐화되어 가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어서 우리가 이 피연의 종목을 절감하고 우리가 공기를 이걸 안 좋게 만드는 그런 행위, 이거는 바로 뭔가 하면요, 그런 행위는 배은 행위다 이 말이죠. 공기를 안 좋게 하는 행위는 배은 행위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지금 우리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CO2죠. 이것 때문에 지금 지구의 온난화가 지금 일어난다 그러죠.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요. 이걸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저기 많이 배출이 되고, 그게 이제 왜 많이 배출되느냐? 과거에는 말입니다. 자연 상태 속에 그냥 인간이 순응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자연 상태 속에 그냥 순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활용해 가지고 인간이 말이죠, 그 자연을 살기 좋은 조건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뭔가 하면요, 이게 에어컨이죠. 또 냉장고죠. 그 다음 비닐하우스죠. 비닐하우스요. 얼마 전에, 그렇게 상당한 한 20, 30년 전에요, 마산이나 진주에서요, 부산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보면요, 이 초봄이나 겨울에 전부가 비닐하우스예요. 거기요. 싹 비닐하우스가 깔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 그게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우리가 개교의 동기 얘기할 때, 이 청권 시대에서 인권 시대로 바뀐다 그랬죠. 앞으로 우리가 시대가요, 인권 시대. 그래서 인권 시대로 바뀌는 것이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그 인권 시대로 바뀌는 건 인권이 말입니다. 인권을 우리가 청권을 배언하면서 말이죠, 인권을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게 되면 결국은 뭔가 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재앙으로 다시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왜 나쁘냐? 하늘의 공기는요, 땅하고 자연적으로 순환해야 합니다. 땅을 맞아가지고 순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공기가요, 순환을 해야 돼요. 순환을 하지 않으면은요, 순환하지 않으면은 공기가 정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비닐하우스로 이 땅을 다 지금 덮어버리잖아요, 우리가요. 그것만 덮는 것만 하면요, 아스팔트가 또 덮어. 아스팔트. 땅을 다 덮어. 그 지금 이제 오면서도 보니까요, 총무 정문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데, 아스팔트 새로 깔아가지고 깨끗하게 좋긴 합니다. 근데 그거 깔 때, 서원간에 나 지도교무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총북군에 아스팔트 까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반대도 안 하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런 건 반대 좀 해야 돼요. 그래갖고는요, 학생들 대표가 누군가 하면 그때 법타원님께서 뭘 하시냐, 교화부장을 하셨는가 하여간 그러셨어요. 교화부장을 찾아갔다 이 말이죠. 가서 깔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법타원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내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의 후손들은 이 아스팔트를 걷어낼 것이다. 총북군의 아스팔트를 걷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공기가 안 좋아지는 조건들로 자꾸 우리가 말이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배언이다 이 말이죠. 배언행위다. 그래서 하늘의 공기 이것 말이죠. 인간이 말이죠.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그런 그 조건이 되는 거다. 그래서 피연조목의 첫째를 하늘의 공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바탕. 땅의 바탕. 땅의 바탕. 이거는 뭘 이제 지자품 이제 지 땅이지 땅이요. 참 또 흙이요. 위력이 대단하다 이 말이죠. 흙의 위력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 표현의 조목에서도 우리가 그 땅의 바탕이 있음으로 해갖고 만물이 그 위에서 생존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그 표현의 조목에요. 이게 이 모든 생물이요. 흙 위에 삽니다. 흙 위에서만 살고요. 흙이 아닌 곳에서는 다 죽어요. 다시 말하면 세멘트 바닥 위에 또 바위 위에 생물 자라는 거 봤습니까? 자라는 거 있어. 뭐 다람쥐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바위 위에서도 자라는 식물이 있죠. 바위 위에서도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냥 이끼같이 그렇게 끼는 거고, 그건 이끼같이 끼는 것이고, 바위에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는 것은 말이죠. 바위에 반드시 바위 틈이 있어요. 그 틈에 말이죠. 흙이 바람에 날아가서 흙에 그 쌓이는 거예요. 그 쌓인 틈 사이 흙 속에서 뭔가 하면 식물이 자라는 거다 말이죠. 그러죠? 그래서 기암절벽에 자라는 식물이 왜 아름다우냐? 그 바위 틈 사이에 말이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흙이 날라붙어서 말이죠. 그 흙 위에다가 흙에 조그마한 소나무가 하나 자란다든지 하면 그렇게 멋있게 보이죠. 그걸 뭐라고 하면 정원수라 그러죠, 우리가. 최고의 정원수예요. 그리고 가끔 우리가 비 온 뒤에 말이죠.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요. 지렁이 있죠. 지렁이가 아스팔트 위에 기어다닐 때 있죠. 나오는 기어다니면서 그때마다 제가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저놈이 왜 죽으려고 저렇게 나오냐. 왜 죽으려고 지렁이가 왜 나오는가. 난 그거 모르겠어. 흙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아스팔트 위로 가고 세멘트 위로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멘트 위에서 해가 쫙 나면은 쫙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한장했지. 자기가 죽음의 길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흙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요.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말입니다. 흙에 딱 붙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흙으로부터 공간이 말이죠. 멀으면 멀어질수록, 그래서 이 서ung안도요, 4층보다는 3층이 낫고, 3층보다는 2층이 낫고, 2층보다는 1층이 제일 낮아요. 1층 사는 사람이 제일 낫다면. 4학년 몇 층에 사는가? 골고루, 그러구나. 골고루 사는구나. 하여간 1층이 제일 낫다니까, 1층이.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그 장 같은 거 띄우죠. 발효 안 시킵니까? 장을 발효시키는데요. 아파트 12층, 13층 이상이 되면은요, 거기다가 장을 담가놔도요, 장이 발효가 되질 않아요.
발효가 되질 않는다. 아파트 고층에서. 왜 발효가 안 되는가 하면요, 땅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것이 뭡니까? 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삶의 형체를 말이죠, 그대로 다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흙이 가진 그 우리들에게 주는 위력이다. 그래서 내가 댕기는 경주 가면, 사등에 가면요, 그게 흙의 신봉자가 한 분 계셔요. 최철한 할머니라고. 이 할머니는 완전히 흙의 신봉자예요. 아주 흙 신심이요, 대단하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다른 데 가서는 자지를 못해요. 자기 딱 황토방에서만 사는 거예요. 황토방. 근데 황토방도 높이 짓질 않아요. 높이를 왜 안 짓는가 하면요, 높이 지으면 흙의 기운이 멀어진다고. 그래갖고 방에 딱 앉잖아요. 사람이 딱 이렇게 앉죠. 앉아가지고 여기 저 주먹 2개 들어갈 만한 높이. 여기에 천장이 있는 거예요. 딱 천장이 있도록.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위에서 오는 흙의 기운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말이죠, 이 병이 다 어디서 생기느냐. 흙과 가까이 하면은, 그래서 내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우리 교무도 하루에 30분씩 나보고 말이죠, 흙을 만지고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근데 내 방 앞에 조그마한 잔디가 있거든요. 그 몇 평 안 돼요. 한 10평 되나. 그거 가꾸고 살기도 힘들대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세면장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보면요, 뒤에 또 이렇게 조그마한 한 2평짜리가 이런 화단이 2개가 있어요. 그것도요, 어떻게 풀이 많이 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 30분씩 가서 괭이로 가지고 이리 치고 큰 풀들을 지금 뽑고 그렇게 하는데 땀이 팍 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먹으라고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와, 오늘은 진짜 좋은 일 했다고 나한테 칭찬하대요. 그래서 내가 칭찬 처음으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인간의 사람들의 병은 자꾸 멀어지는 거고, 우리 그 교무에 의하면 말이죠, 방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병은 자꾸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방을 가까이 하지 말고 흙을 가까이 해라. 근데 이제 흙을 만지면은요, 우리 그 최철한 할매 보면은요, 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왜 부드러운가 하면은, 항상 성형을 하잖아요. 성형을 하는데 우리는 손을 잡고 하면 이게 끄끌끄끌하고 그렇게 될 것 같죠? 근데 그 도자기를 만드는 흙은 말이죠, 아주 미세하게 분해가 된 흙이잖아요. 그 흙은요, 꼭 그것이 뭔가 하면요, 화장품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이 말이죠, 피부에 자꾸 흡수가 된대. 흡수가 되면서 미용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지금요 90인데 지금도 발로 물레를 찬다니까. 그렇게 건강해요. 그렇게 건강. 그래서 이분의 말이죠, 유일한 낙은 뭔가 하면 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도시에 사는 우리 인간들의 삶을 볼 때 말입니다, 흙과 자꾸 멀어지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멀어지죠. 흙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서원관을 나서 가지고 학교까지 가는데 흙을 밟고 가는 공간이 있어요? 없지?
나 교학관 가는 데까지 말입니다. 교학관 가는 데까지 흙이 하나도 안 깔렸잖아요. 전부 세멘트 바닥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서울신문 칼럼을 쓸 때 흙이 우리에게 주는 것 해가지고 내가 칼럼을 하나 썼어요. 흙이 우리에게 주는 것. 서울신문에 치보면 제 이름 치보면 나올 겁니다요. 흙이 우리에게 주는 것. 정말로 흙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그런 이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땅의 바탕.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1월의 밝음입니다. 이제 1월의 밝음. 일은 해고, 월은 달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를 준가면 만상을 구별하게만 보이게만 제일 처음에 원문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이게 만든다. 삼라만상을 분별하게 만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보면요. 1월의 밝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청황적백 고저장단을 청황적백 고저장단 이걸 구별하게. 눈을 한번 없다고 하면 우리가 눈이 안 보인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생각 해봤나요? 눈이 안 보인다. 우리가 눈이 안 보인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1월의 밝음은 이런 것들을 구별하게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1월 눈이 안 보인다. 굉장히 우리가 불편할 거 아닙니까? 밥을 먹을 때도 불편할 거이고 어디에 갈 때도 불편하고 이것이 구별이 안 돼. 자, 이제 이 지금 1월의 밝음이 이제 이 청황적백 고저장단을 기본적으로 이제 구별하게 해주지만도 뭔가 하면 이 햇빛은요, 이 햇빛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시 얘기 말로 이야기하면 일조량이라고. 일조량 부족하다 그러죠. 작년에는 일조량이 굉장히 이건 많이 비쳤어요. 그래서 일조량이 부족하면은 생물들이 자라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일조량이 부족하면 생물들이 자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생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 제1 영양소가 뭔가 하면요. 자연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제1 영양소, 그것이 뭔가 하면 햇빛이다. 햇빛이 제1 영양소다. 이 말이죠. 영양소였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요. 어떻게든지 햇빛에 나가면은 뭐를 처발라 쌓는가 하면은 자외선 차단기에 어떻게 그걸 바르는지요. 여러분도 바릅니까? 여러분들 안 바르죠? 발라? 이야, 완전히 세대가 다르네. 바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교정 운영할 때 김대중 대통령
발인식, 국장 발인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어디서 한번 국회 앞에서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야외에서 했는데요. 오후에 지금 아마 대산용사님 하시는 행사 때, 아니다. 오후 아니고 이건 오전 한 이제 10시 반이나 했을 거예요. 갔는데요. 하여간 이 사람 국회의원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고 뭐 이제 우리 종교 대표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요. 그날 하여간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얼굴을 이거 보니까요. 얼굴이 말입니다. 기 있죠? 기도 막 어떻게 발랐던지요. 하얀 것이요. 옆에 끼어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전부 다 똑같아요. 난 그날 그걸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가. 근데 뉴스에 한 번씩 보면은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것만 아니라 그러대요. 너무 많이 쐬면은 뭔가 하면 피부 노화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러죠?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농촌에 왜 일한 사람들 보면요. 얼굴에 주름살이 많죠? 주름살이 많은 것은 뭔가 하면요. 햇빛을 너무 많이 쬐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나이 돼도 주름 하나도 없죠. 주름 없잖아요. 그런 게 왜 없는가 나도 모르겠어. 하여간. 근데 뭐 없는데 하여간 없는 거예요. 없는데 하루에 한 20분씩은 말이죠. 햇빛을 정상적으로 쬐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다네요. 그것이 뭔가 들어가 가지고 혈관을 확장시킨대요. 혈관을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말입니다. 자라는데 왜 자라느냐?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자라는 거다. 음양의 조화. 음양의 조화. 양은 뭔가 하면 햇빛이고 음은 뭔가 하면 달이죠. 그래서 해기운과 달기운 이 두 기운이 서로 조화가 되면서 만물들이 생성화육하는 거예요. 또 숙살만물하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겨울에는 음이 성하기 때문에 죽잖아요. 싹 졌죠. 그래서 더위와 추위, 이거 상대적이잖아요. 더위와 추위. 상대적.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흑인은 왜 흑인이 된지 압니까? 언양이 왜 흑인 됐겠어? 모르겠지? 이제 가르쳐줘야 알지. 적도 근처에서 햇빛만 쬐는 거예요. 그렇게 쬐면서 많이 햇빛을 쬐면서 세세생생 거래간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사니까는 유전자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유전자가 그렇게 변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햇빛을 너무 많이 쬐어가지고 햇빛에 너무 많이 굽혔어. 너무 많이 굽힌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져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굽힌 거예요. 햇빛에. 그러니까 양기운이 너무 성한 데만 살아가지고 거기서 자자손손 사니까는 유전자가 그렇게 변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백인은 왜 그러냐? 햇빛에 덜 굽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덜 굽혔어. 왜 덜 굽혔는가 하면 유럽은 항상 햇빛이 쨍쨍 나는 날이 별로 없어요. 꿀무리하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말입니다. 햇빛만 났다 그러면은 일광욕 한다고 벌써 했지. 뭐 덜 굽히기 때문에 굽히려고.
꽃피기 위해서 멍하면요 옷을 벗는다니까. 벗어갖고 햇볕에다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피부를. 자, 그래서 백인은 이제 덜 굽혔다. 그 다음에 황인종은 어떤 건가 하면 적당하게 굽힌 거예요. 겨울에는 굽히고 여름에는, 거꾸로 말하네요. 거꾸로 말해요. 여름에는 햇빛이 더워가지고 굽히고 겨울에는 안 더워, 추워가지고 안 굽힌다 이 말이죠. 그러죠? 이것이 사시가 분명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갖고 적당하게 굽힌 거예요. 그래서 황인종이 된 거예요. 내 말 맞지? 이렇게 해석한 사람 없을 거네, 지금.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말이죠.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월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음양의 조화가요, 이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음양의 조화가요.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면요, 해별, 달별, 지구별, 이 별이라는 말 알겠죠? 별. 이 해별이 있고 달별이 있죠. 달도 별이죠. 그 다음에 지구도 별이죠. 지구별.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요, 삼성이에요. 삼성. 우리 삼성 기업 있죠. 진짜 이름 잘 지었어요. 세계적인 이름이에요. 철학이 있는 이름이에요. 삼성이. 그래서 이 세 별이 말입니다. 해별, 달별, 지구별이 말이죠. 서로 기운을 주고받고 기운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 주고받고 하면서 지구나 우주에 있는 모든 조화를, 음양의 조화를 일으키게 만든다. 이 세 별이 서로 기운을 주고받는 거예요. 삼성. 삼성이라는 것은 저 세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별, 달별, 지구별. 그래서 저 별들이 말이죠, 서로 기운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음양의 조화에 의해 가지고 모든 생물들이 자라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성하게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월의 밝음, 위력, 천지, 피연의 조목, 대단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리적으로도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확실한 그게 어떻게 이렇게 지금 대종사님 이런 것을 알으셨나 모르겠어요. 대종사님 학력은 사실은 서당 중퇴거든요. 서당 중퇴요. 서당 중퇴. 서당 다니시다가 중퇴하셨잖아. 근데도 뭔 박사들이 전부 다 연구해가지고 한 거 말이죠. 이미 이렇게 다 밝혀 놓으신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풍운우로의 혜택이다. 풍운우로의 혜택. 자, 풍운우로. 풍은 바람이고 우는 구름이죠. 우는 비고 로는 이슬이죠. 풍운우로. 그래서 구름 은혜, 이게 말하면 바람은 제가 저 공기 위력이 할 때 얘기했죠. 바람. 그러면 운, 또 우. 자, 우를 한번 봅시다. 이 감으로 가지고요, 전에 서운간에 이제 우리 해타원 할머니, 해타원 고흥건 어머니라고
우리 서흥안에 오래 계셨어요. 그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고흥건 어머니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랬어요, 학생들이요. 그리고 이제 감언을 하시고 그러는데 학생들하고 오래 사시니까 이 할머니가 아주 유식해져 버려서 그래갖고 영어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하면 선생님 배추가 폼을 잘 잡았어요. 아니 배추가 뭔 폼을 잘 잡았나. 근데 내가 지을 가봤거든요, 저 밭을요. 그러니까 대체로 배추가 폼은 괜찮게 잡았더라고요. 근데 비가 안 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싹 이렇게 생장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동원해갖고 세숫대에 갖다가 퍼다가 물을 날라가 갖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줘봐야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지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한 것도 말이죠. 하늘이 할 일은 하늘이 하고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고 그러죠. 그걸 알아야 된다면요. 하늘이 할 일은 하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 사람이 아무리 해봐야 하늘이 하는 일을 사람이 대행할 수는 없는 거다. 결국 뭔가 하면요. 비가 한번 싹 쏟아지면 말입니다. 천지의 기온이 달라지죠. 천지 기온이 싹 달라져 버려요. 비가 와. 그래서 예전에 가뭄이 들면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하면요. 가뭄 들면은 뭐가 생긴가 하면요. 서로 물대기 하다가 싸움해가지고 살인 난다 그래요.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저수지도 없고 수리시설도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전부 다 비가 오면 또랑물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물 대가지고 지금 밭두랑 논두랑에다가 물 대가지고 그 물로 가지고 농사를 짓고 지금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물을 못 대면은 말이죠. 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는요. 물을 서로 대려고 그거 갖고는요. 인심이 흉흉해진다 이 말이죠. 사람 마음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가뭄이 되면은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가뭄이 들면은 말입니다. 이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런다. 이제 그런 속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교단에도 그런 사건이 생겼다고요.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네요. 일제시대 때요. 어느 농촌교단으로 부임을 가신 한문을 잘 하시는 선지님이 그의 가뭄이 그냥 봉땅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황한테다가 뭔가 하면 상소를 올려버렸어요. 어디 올린가 하면요. 천황이 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뭄이 들었다. 하고 갖다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총독이 보니까는 이제 이게 지금 왔는데 천황을 비방하는 지금 내용이거든요. 근데 소인이 보니까 어디 소인이 찍혔는가 하면 진안 소인이 찍힌 거예요. 진안 알지? 전라북도 진안. 그거 소인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뭔가 하면 진안에 있는 선비들을 모아놓고 한글 100일장을 해라. 그래갖고 100일장을 열은 거예요. 상금을 그냥 두둑하게 걸고 상소를 했으면은 그 100일장에 참석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여론이 가서 상소 또 100일장에 가서 상 타시려고 가서 탁 꺼가지고는 저 한물로 실을 지갖고 필체로 또 좋은 필체로 탁 써갖고는 먼저 탁 냈단 말이에요. 상소장하고 그 필체하고 딱 대조하니까는 딱 나타나잖아. 갖고 딱 걸리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이죠. 경찰서에 잡혀가셔가지고요. 하룻밤을 자고 나오셨어요. 하룻밤을 경찰서에 있었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요. 이런 제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지도하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 대종사님 뭐 뜻인지 압니까? 각서를 안 쓰신 거예요.
각서를 안 쓰고는 하룻밤을 유치장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줍니다. 그거 나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황희천 선생님 와갖고 대종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각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장 써주고 나오시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안 하셔가지고 지금 하룻밤을 그렇게 고생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 우리 대종사님 뭐라 하시냐. 이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내가 각서를 써? 나는 그렇게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내가 어째 그걸 쓰겠냐. 대종경이 그대로 다 나오지. 그 양반이 누구라고 하면은 내가 안 밝히겠어요. 그래서 이 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요, 천지 기운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 기운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들면은 사람 마음도 가난해지는 모양이에요. 가뭄이 들면은 말이죠. 그리고 비가 쫙 내리면은 사람들의 마음도 뭔가 하면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산종사님 글을 써있잖아요. 지기훈몽 훈말리 그랬죠. 지기훈몽 훈말리. 땅 기운이 훈몽해갖고 말리를 뻗치더라. 얼마나 좋은 글이에요. 지기훈몽 훈말리. 그래서 풍원우로의 혜택이. 그래서 바람 불고 구름 끼고 비 오고 이슬로 그래가지고 혜택을 주어서 만물을 장량시키는 그 위력을 천지가 다투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신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